안녕하세요. 백세시대 백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브리핑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미국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를 마쳤는데 금리 동결은 했지만 그러나 필요시 한 번 더 인상한다는 연준 의장 파월의 입김에 의해서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필요하면 연내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나스닥은 1.5%나 급락을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고 또 내년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을 또 낮추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고 또 가상시장에도 조금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술주 나스닥의 하락폭보다는 비트코인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이 시장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7,000달러를 이제 회복했다가 현재는 약간 27,000달러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파월의 외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리플, 솔라나도 반등을 했고요. 한때는 26,800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만 바로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나스닥 시장과의 그 상관 계수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미국 주식 시장과의 관계성을 계속 갖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기술주 나스닥과의 상관관계 또는 S&P 500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길을 가면 되는 거죠. 통화 공급 확대로 달러 약세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유망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가 부채 상환을 위해 더 많은 달러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윌 클레멘트가 말하기를 향후 몇 년 동안 미국이 통화 공급을 훨씬 더 확대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달러의 약세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면 통화 공급 추세가 계속된다 그러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다 좋을 수 있죠. 공급,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나 비트코인이 가장 유망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근데 이것은 아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 반감기 이후에 금과 은 등 지구상에 다른 모든 상품보다 비트코인은 운송, 분할, 검증에서 용이하고 또 희소성이 입증되는 상황이죠. 내년에 누구나 아는 반감기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자산보다도 급격한 상승을 가져올 것이 비트코인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뒤처졌다고 느끼는 미국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궁극적으로 대체의 자산과 경제 시스템을 찾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채택에 큰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재테크를 노리거나 또 큰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대감을 가지기 어려워요.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 생존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숨겨진 이면적으로 숨겨진 것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정학적 위기가 나타날수록 비트코인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달러, 금보다도 더 가파른 상승이 나타날 것이 비트코인이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의 축적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 내용은 뭐냐면 장기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축적을 하고 있지 매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비활동 비트코인 공급 비율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는 등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축적이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밝혔는데요. 전체 비트코인 주소의 약 69%인 3,680만 개의 주소가 비트코인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은 계속 장기 홀딩을 하고 있지 이것을 가지고 매매를 반복하고 있질 않습니다. 무려 비트코인 주소의 69%입니다. 3,680만 개의 주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지금 적은 상태인데요. 이런 변동성이 적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은 길게 보고 큰 수익을 기대하거나 나중에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기 보유자들이 많을수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단기 투자입니까? 장기 투자입니까? 장기 투자 속에서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비트코인과 금, 은의 가격 전망을 묻지 말고 지금 구매하라고 얘기했습니다. 2년 후 2025년 비트코인과 금은 가격 전망을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그걸 묻지 말고 지금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바겐세일이라는 것이죠. 바겐세일 구간이다. 그리고 미국은 파산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폭락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지금 비트코인과 금, 은을 구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금, 은 이 셋 중에서
비트코인과 금, 은 이 셋 중에서 가장 희소성이 높은 게 무엇입니까? 가장 희소성이 높은 자산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 셋 중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희소성이 높죠. 금, 은의 상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 비트코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경제 불확실성에 헤매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못 믿는 자산 부호가 비트코인의 매수를 부추길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 중국 자본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중국 자본이 유출되면 어디로 향하겠냐는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해외로 유출된 자금도 계속 많은 상황에서 중국이 금을 대규모 매집하고 있거나 은행과 기업의 달러 역의 부채를 상환하고 있거나 또 일부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중국은 자본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 대장인 비트코인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가 오면 올수록 전통적인 자산 시장인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하락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요. 경제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특히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지 말고 지금 사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이 10월달 급등할 가능성이 전망된 내용인데요. 연말까지 37,000달러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가 그렇게 전망을 했고요. 특히 지난 9년 중 10월달에 비트코인이 플러스 수익을 기록한 경우가 7번이었다는 것입니다. 9년 중 7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수익률이 20%에 달하는 등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과거 데이터에 의해서 10월 달에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10월 달에 또 어떤 촉매자가 있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있죠. 10월 중순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과 맞물려서 지난 9년간 7번 10월 달에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10월 달에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된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27,000달러가 살짝 깨졌죠. 근데 간밤에 급락이 나타났었어요. 급락이 나타난 상황에서 26,280달러까지 급락이 나타났지만 그는 아랫꼬리 달고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죠. 아랫꼬리를 달고 길게 달고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의 매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매물이 많았던 구간을 다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그 위로 보이는 매물대는 29,000달러 전후한 자리죠. 여기까지는 쉽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가 저항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N자형 패턴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3만 달러 위로는 매물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모아가야 됩니다. 매수하셔야 됩니다. 설령 25,000달러까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좋죠. 이제는 매물대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비트코인의 흐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롱숏 포지션을 구축하고 대응하겠죠. 장기 투자자들은 계속 모아가는 데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단기 대응법, 롱숏 포지션, 그리고 필수 정보 기준으로 한 중장기 대응법, 그리고 여러분이 보유하신 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 원하신다면 코인 차트 분석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통코인과 같은 제2의 통코인의 코인도 이 차트 분석방에서 공개를 할 것입니다. 차트 분석하는 방법, 저항 자리 보는 것, 지지 자리 보는 방법도 안내 드릴 것입니다. 무료 차트 분석방 입장하는 길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링크를 따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